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영상은 1월 AI 로봇 이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로봇 산업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선물을 드리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인데요.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 덕분에 벌써 구독자 8만 명을 넘어서서 9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 AI 로봇부터 시작해서 HBM 자료집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집을 싹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AI 로봇, A2000G 관련된 기업들,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된 기업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이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항상 시작할 때 좀 설명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어떠한 주식을 100% 확률로 맞춰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드림으로써 관심 종목을 골라놓고 그 속에서 보다 더 괜찮은 종목들을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살 종목보다는 관심 종목을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항상 이제 그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이 기업이 주목받을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당 부분 설명 잘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두 가지였죠.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이 사건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죠? 2대 주주까지 주목받을 때도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는데 이번에 거의 1대 주주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대놓고 자회사 편입을 결정이 냈죠. 이제 1월 달에 이제 자회사 편입이 공식적으로 공식화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있었으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바로 엔비디아의 AI 로봇 대중화 선언까지 나오게 되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는 관련된 기업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없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꽤나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사실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이야. 뭐 주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죠? 자회사 편입하면 당연히 주가 움직이겠죠. 지분 인수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서는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이제 한 종목만 아니라 여러 개 종목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젠슨왕이 로봇에 GPT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가 로봇 자체를 내놓는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8년 만에 CES 기조연설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로봇하고 자율주행을 대중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플랫폼 코스모스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죠.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은 엔비디아하고 친한 기업이건 친하지 않은 기업이건 모두가 쓸 수 있게 오픈 소스로 지금 공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분명히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이슈였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번 프로젝트 이 엔비디아의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는데요. 실제 관련된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AI를 물리적 세계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AI 기능이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의 일을 정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문제는 한국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딱 자신의 등 뒤에 여러 가지 로봇들을 줄 세워 놨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이제 줄 세워 놨었는데 안타깝게도 글로벌 파트너스 로봇들과 연단에 올랐습니다. 두둥하면서 이제 뒤에 그 로봇 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쟁스낭이 있으면 뒤에 이제 로봇 기업들이 만든 로봇들을 쫙쫙쫙 세워놨는데 이 중 절반은 중국의 업체일 것이었고 한국 기업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이 확실히 로봇 산업에서는 뒤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한국이 굉장히 미래가 없는 현재 상황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는 기업이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이번 CES 발표 이후에 공개된 거예요. 바로 뭐냐?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사업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어디 사용한지 잘 봐야겠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와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말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자율주행에도 사용하고 내비게이션 이런 데도 사용하고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하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보시면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건 그냥 공장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의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금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도 이 공장 자동화를 시키게 되면서 기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 환경에서 신규 공장 구축과 운영 과정을 모의 실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 효율성과 품질 향상,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말 그대로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는 완벽한 테스트가 과거에는 안 됐어요. 왜냐면 물리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기술이 워낙에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한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의 움직임을 분석해낼 수 있는 상황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장을 지어보고 테스트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술을 가지고 온라인상 컴퓨터 상에서 컴퓨터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면 훨씬 더 얼마나 이제 기술의 이제 생산이 이제 빨라지는지 생산이 효율화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의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모의 실험을 엔비디아의 기술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결국 공장 자동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지금 아틀라스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 그룹이 보유한 로봇 기업이죠. 원래 이제 보스턴 이제 미국 기업인데 미국 기업을 소프트뱅크를 거쳐가지고 한국의 현대차가 인수했습니다. 현재 인수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에 속해 있는 자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기업이 최근에 엔진 커버 부품을 옮기는 모습을 최근에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요게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 측에 채택돼서 이게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싱가포르 공장에 먼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많이 평가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현대차의 싱가포르 공장은 상징적으로 가장 현대 그룹에서 자동화에 포커스를 맞춘 생산 라인이다라고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애초에 이제 그 현대차가 이제 모든 곳에서는 다 할 수는 없고 유통망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안정성들 이제 요런 것들을 좀 법인세라든가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저렴하게 공장 자동화를 준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싱가포르에 투자해서 공장 자동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감시하는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죠. 보통 해당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경비를 좀 쓰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직접 로봇 팔이 움직여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이제 공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이런 로봇들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도 현재 지금 현재 그 아틀라스죠.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도 이제 곧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이죠. 근데 현대차가 막상 자신의 기술이 이거 가지고는 이제 테스트하기 힘들겠는데 아틀라스 투입은 하고 싶은데 우리 솔루션이 안 되는데 워낙 이제 현대차는 애초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당 기술은 당연히 이제 뭐 잘하지 못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구세주가 나온 거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프트 파트너십 체결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올류 아틀라스가 이제 공장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들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 현재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그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먼저 테스트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지금 현재 디지털 트윈에서 지금 현재 컴퓨터 상에서 먼저 만들어질 거고요. 그 행동들을 직접 테스트하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많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략을 누가 비슷하냐라고 하면 테슬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죠? 테슬라가 최근에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로봇 옵티머스를 투입시켜 가지고 자신의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20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다른 기업들한테도 판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이 기사를 볼 때만 해도 까딱 잘못하면 현대차도 타이밍 늦으면은 이제 테슬라의 로봇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등장하게 되면서 현대차에게 이제 빛 같은 구세주의 역할을 좀 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테슬라한테 목매지 않고 완전 자동화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럼 이제 자동화가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 왜 이렇게 기업들은 거의 이 자동화에 목매는 것이냐? 특히나 자동차 기업들이요. 뭐 자동화 이게 왜 이렇게 그런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죠. 그죠? 그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완전 자동화를 시켜놓으면요. 첫 번째, 이 모든 생산 공정을 조율하고 결함을 예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할 때는 일일이 하나씩 결함을 찾아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술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도 뭐 계속 그러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완전 자동화가 되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결국 뭐 나중에야 최종적으로 사람이 봐야겠지만 결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함 예측까지도 할 수 있고 생산 공정을 조율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가 좋냐라고 하면 마진율이 향상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고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불량률도 비교적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생산 공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게다가 요즘에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 자체가요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라고 하면 이제 노동자의 인권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은 뭐 가보신 분들이라든가 직접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위험합니다. 예, 위험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피멍 들기 정말 일수고요. 까딱 잘못하면 이제 손가락 부분에도 이제 장애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을 안고 현재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직원들이 다치는 거 좋지 않거든요. 심지어 이제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기업들은 특히나 완전 자동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최근에 이제 이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엔비디아 이슈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나마 엔비디아의 로봇 대중화 선언이 그나마 다른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실제 까봤더니 중국 기업이 많았고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CES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현대차가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파동이 예상이 된다. 로봇 특히나 이제 완전 자동화를 현재 넘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적극적으로 로봇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던 디지털 트윈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채워나가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가장 주목받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기업이 주목받을까라고 하면 결국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로봇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현대차하고 혹은 현대 그룹하고 현재 함께 협업을 맺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현대차에 12.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도대체 클로봇이라는 기업은 뭘 하는 기업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하고 협업을 통해서 뭘 하냐? 자세히 봤더니 클로봇이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바로 이제 협약을 맺었죠. 뭘 하냐? 자세히 보겠습니다. 클로봇은 스팟을 활용해서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 특히 제조, 물류, 건설, 공공안전 등의 현장에 스팟을 활용해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팟이란 뭐냐라고 하면 자동차 아까 전에 보셨던 요 로봇 있죠. 사족보행 로봇. 이 사족보행 로봇을 현재 그냥 단순하게 현대차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업이 바로 클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봇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내 최초 유지보수 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보다 빠른 고객 대응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클로봇은 국내 로봇 기술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과 전문성으로 로봇 자율주행 기술, 지금 이제 이기종 로봇 관제 시스템, 지금 이제 현장 맞춤형 특화 솔루션 등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클로봇이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지금 클로봇이 하는 행동하고 지금 현대차 지금 오픈에 지금 엔비디아하고 협업하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결국 소프트웨어 아니냐? 좀 의문이 좀 들죠. 비슷하지 않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하나도 안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제 현대차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공장 자동화인데 이거는 자신의 공장이에요. 자신의 공장 자동화에 좀 사용하겠다라는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죠? 학습시켜가지고 직접 공장에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은 이제 요 클로봇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이외에 현대차의 공장 이외에 다른 산업 현장의 스팟 다양한 지금 이제 로봇들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상 이제 클로봇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이제 물론 뭐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들, 매력적인 기술들도 굉장히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클로봇이 하는 행동은 이 현대가 만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로봇을 가지고 이제 판매상이 사실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더해서 다른 판매를 추가적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좀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해당 부분 자세하게 제가 살펴본 결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엔비디아의 이제 AI 서비스, 로봇 AI 서비스가 훨씬 더 성장하면 나중에야 뭐 지금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당장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지금 당장에는 이제 의미 있는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한 겹침은 사실 없기 때문에 클로봇 같은 기업들이 단기간으로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협업하면서 기술을 키워나간다면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클로봇 같은 기업들 단기 공략해볼 만해요. 그럼 여러분들께 이미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엔비디아의 분야하고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단기적인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하실 때는
단기 공략,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략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분, 네이버도 투자를 했고요. 현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요. 계속 관심 넣어두시면 여러분들께서 단기 거래할 만한 타이밍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워낙 이제 매력적인 기업이라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직전 고점 부근까지 좀 주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전 더 큰 상승세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차례 이제 로봇 기술들이 이제 아예 죽진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신고가를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자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뚫어주기보다는 좀 눌림목 이후에 횡보세가 나오다가 다음 타이밍에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추경 매수보다는 단기적인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나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작년에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싹 다 모은 자료집 여러분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들어가셔서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한가 랠리,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등 다양한 무료 정보를 무료로 드리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여러분들 나오실 거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로그인한 거 나오실 거고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셔서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 뭐 페이스 아이디 만드실 분 페이스 아이디 만드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 만드셔서 매일매일 급등천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종목들, 주요 지표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테마도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집은 급등천주의 공직을 네 번째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꼭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무료 다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클로봇 먼저 관심주 넣어두시고 다음 관심 종목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관심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러분들 추가적인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